여기 보실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제목이 뭐랑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학 식량과 몰이라고 하는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동그라미 쳤던 것들을 잠깐만 교통 정리해 볼게. 처음에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식량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었어요. 일단 크게 동글뱅이가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몰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고 MOL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친 게 몰과 질량의 관계. 그 다음에 몰과 입자수. 그 다음 또 하나는 몰과 부피의 관계.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얘를 양적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또 하나 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변형꼴은 아닌데 이거에 대한 변형꼴이야. 변형꼴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화학 파트에서 가장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필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필기 안 해요. 기다려.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자, 여기서 지금 내용을 안다, 모른다, 내용을 배운다, 안 배운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서 내용 설명하고 문제를 조금씩 풀고 내용 설명하고 문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량이라는 단어를 빼고 원자, 분자, 화학식이라는 아이들을 먼저 안 다음 그 뒤에 량이라는 어휘를 다시 살붙여 볼게요. 일단 원자와 분자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고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하는데 우린 그거 아니고 자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가 결합을 합니다. 근데 알겠지만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이 원자를 우리가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거야. 원자 중에서도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을 거야. 이것이 결합할 때 원자가 결합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온 결합이 있고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금속 결합,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공유 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듣기만 하세요. 근데 공유 결합에도 또다시 둘로 나뉘어서 뭐가 있냐면 원자 결정이 있고 나중에 공유 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자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언제 배울 거냐면 2학기 중간고사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시험 문제 출제할 겁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2학년이지만 1학년 거 중학교 거는 출제할 수 있어요. 물론 고3 건 출제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 그냥 자를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원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네 종류 중에 요 아이를 뚝 잘라서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자 결정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써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분자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러면 묻자. 이 분자는 어떻게 된 거야? 원자들이 결합한 거지. 얘도 원자가 결합한 거야. 단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한 거고 금속끼리 결합한 거고 비금속끼리 결합한 거긴 해. 아무튼 원자가 결합을 했어. 그래서 됐어. 이걸 분자고 얘네들을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얘네들 그냥 아싸리 그냥 묶어서 표현해 볼게. 화학식이라고 할게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화학자들이 정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잠깐만 한번 스탑.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를 갈게요. 이런데 이 화학자들이 이 원자들이라든지 분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적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요. 양적 관계라는 것은 많다 적다란 뜻이야. 그때 질량이 무겁니 가볍니 개수가 많니 적니
부피가 얼마큼 차지하니 뭐 이런 걸 다 세 개를 합쳐서 우리 양적 관계라고 표현하거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질량이 필요해. 무겁다 가볍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원자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무겁다 가볍다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 내가 한 게 아니야 과학자들이 한 거야. 임의로 질량을 정합니다. 실제 질량이 아니라 얘는 가짜 질량이야. 가짜 질량.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서 배웠는데 양성자의 개수,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뭐라고 하지? 그치, 합친 것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표현하거든. 이건 여기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탄소의 질량수를 어떻게 잡았냐면 얘를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임의의 질량을 누구로? 탄소의 질량수를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어휘를 바꿨어요. 그 값이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냐면 12가 되거든. 잠깐만, 이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게 어떤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일단 얘를 얘로 하기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이다? 1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눈을 외워. 탄소의 원자량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탄소의 원자량은 10이에요. 일단 외웠어.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양팔 저울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쪽에다는 탄소, 이쪽에다가는 수소를 올려놨어. 그랬더니 한 개 올려놨더니 얘가 이렇게 기울더래. 모르긴 몰라도 탄소가 더 무겁군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를 수소를 여기다 올려놓을게. 그럼 얘가 점점 기울다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얘가 한 개였을 때 얘가 12개면 이 등호가 성립을 하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 상대적 질량, 가짜 질량이긴 하지만 얘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하기로 하였지? 12라고 하기로 하였지. 근데 한 개당 질량이야. 그러면 얘 총 질량은 개수 곱하기 질량이지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총 질량이 얘랑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의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와야 해요? 1이 나와야 곱하기가 둘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한 번만 더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양팔 저울을 갖다 놓고 탄소와 산소를 놨더니 이번엔 이렇게 기울더래. 아, 산소가 좀 더 무겁네 해놓고 이 등호를 만들기 위해서 막 올려나갔더니 어떻게? 얘가 4개일 때 얘가 3개가 있으면 등호가 성립하더래. 근데 얘 개당 원자량은 얼마? 12가 되지. 그러면 얘의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돼? 곱하기에서 48이 되려면 얘가 16이 돼야겠지.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된 겁니다. 이러한 모든 얘네들, 그래서 모든 원소들 다 이런 식으로 해봤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탄소가 10이다라고 하기로 한 전제 조건에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약속이니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염소가 있어요. 염소에 이걸 재봤더니 얘가 35가 나와. 원자량이. 근데 어떤 염소를 조사했더니 37이 나와. 원자량이. 같은 원소다 하더라도 원자량이 다른 애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얘가 99고 얘가 1%면 그냥 얘 살짝 무시해도 되거든.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 존재비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략 75%를 차지하고 얘가 대략 25%. 그러면 사실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평균값으로 구하자. 평균값 어떻게 분모를 전체 100으로 잡고
35짜리가 75%를 더하기 37짜리가 25로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얼마가 돼? 35.5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수학적 접근인데 이렇게까지 안 구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편하게 가자. 간편하게 이렇게 빡 해놓고 요 끝이 35, 그 다음에 요 끝이 37. 그러면 만약에 잘 봐. 얘가 존재비가 5대 5로 되어 있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36이어야 되겠죠. 근데 숫자가 75고 25야. 그러면 전체 중에 4분의 3이고 전체 중에 4분의 1인 거지. 그럼 대략적으로 4등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35짜리가 75%를 차지하니까 이쪽으로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35.5 이렇게 됩니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확한 값을 묻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값을 묻는 거니까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고 지식적인 거 여기서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이거 하나. 원자량이 12야. 하고 뭐 수소가 1이고요. 산소는 16이야. 이거는 공식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외워져.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내신에서는 수준 떨어지는 건 안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알고 있어야만 푸는 거거든. 근데 공식적인 모의고사라든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 원자량을 다 알려줍니다. 법이야. 법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지 알아야만 되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알아놓는 게 편해. 정신건강에. 자, 근데 여기까지 다시 좀 와볼게. 지금 질량적 개념을 이야기했잖아. 질량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 요거를 얘로 질량을 요걸로 정해놓고 보니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했는데 이제 양이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되냐면 개수가 나와줘야 되거든. 무겁다 가볍다라는 거 얘가 무거워졌어. 2배 무거워졌어. 그럼 그만큼 개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배가 됐다는 소리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얘가 진짜 질량이니 가짜 질량이니? 가짜 질량이니까 얘는 다 질량의 단위가 없어. 정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정한 진짜가 아니니까 개수로 환산할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던 누가 나타나냐면 이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를 교통정리해. 어떻게? 요거만 쓰고 지우고 다시 갈게. 이 원자량을 실제 질량으로 바꿉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원자량을 이건 가짜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이때로 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 사진 찍어 주십시오.